안녕하십니까. 냉동공학 2주차 강의하겠습니다. 2주차는 냉동 방법과 냉매에 대해서 강의하겠는데요. 냉동 방법에는 자연적과 기계적, 냉매는 제어, 구비 조건 순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거는 1-3 냉동 방법입니다. 간단히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각은 주요 온도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 이런 것을 냉각이라고 합니다. 냉장은 동결하지 않고 온도를 낮게 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있죠. 냉장고 안에 식품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4도씨 정도로 유지합니다. 이런 것을 냉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동은 물질의 동결 온도 이하로 하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냉동고에 여러 가지 냉동식품이 있죠. 고기나 생선 같은 것을 동결하여 저장하고 있는 것을 냉동이라고 합니다. 제빙은 얼음을 얼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얼음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냉장고에서도 제빙을 하여 얼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선이나 고기를 얼린 것을 녹이는 것을 해빙이라고 합니다. 냉동은 포괄적으로 어떤 물질이나 일정한 공간으로부터 열을 제거하여 상온보다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자연냉동과 기계냉동이 있는데 자연냉동에는 융해, 얼음을 얘기하는 거죠. 승화는 탄산가스를 얘기하는 거고, 중발기는 액체의 중발을 이용하는 것, 액체를 중기로 중발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제가 있죠. 기한제는 소금과 얼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흡열장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냉동 방법이 있고, 기계적인 에너지를 소비해서 하는 기계적 냉동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냉동입니다. 융해 잡열은 얼음을 이용한 융해 잡열을 말하는데, 냉동 방법으로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얼음을 녹아 물로 변하여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영도시에서 80칼로리 융해 잡열을 흡수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발 잡열은 액체를 기화시킬 때 잡열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하게 느껴지죠. 물이 중발하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암모니아는 액체를 밀폐된 용기 속에 넣고 가게를 열어 용기 내의 압력을 대기압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호주시키면 마이너스 33.3도가 됩니다. 이렇듯 중발 잡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승화잡열입니다. 승화잡열은 이산화탄소, 즉 탄산가스를 고체화한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는 냉동 방법을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승화하면 마이너스 78.5도, 137 칼로리 kg의 승화잡열을 흡수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얼음보다 매우 낮은 온도를 얻게 되는데 냉동 효과가 매우 양호합니다. 다음은 기한제입니다. 기한제는 얼음과 소금물, 얼음과 염화가루를 말하는데 얼음과 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선 팔을 때 얼음과 소금물을 생선에 올려놓으면 온도가 주온도를 낮게 하여 생선이 신선해집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기계적 냉동 방법. 압축식 기체 팽창 냉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 온도가 고온이 되어 다시 팽창하면서 저온이 되어 단열 팽창을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항공기 내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기압축식 냉동 방법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향후 우리 냉동공학에서 주로 많이 다뤄야 될 예정입니다. 압축 방법에 대해서는 응축과 팽창, 중발을 반복하게 하여 하면 냉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냉매는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에 쉽게 중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압축, 응축, 팽창, 중발, 냉동 사이클의 4사이클이라고 하죠. 향후 계속 증기압축 냉동 방법은 뒤에서 상세히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기 분사식 냉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온의 증기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이것을 이용하여 냉매 증기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젝터를 사용하는데 이런 원리를 고압증기 노즐로부터 고속으로 분출하면서 증기 내에 압력이 저하되고 증기 중 물의 일부가 증발하면서 증발 점열에 의하여 증기 내 물이 냉각하면서 냉각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러에서는 인젝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의 인젝터라는 것은 이 급습 펌프가 문제가 있을 적에 고압의 증기 압력을 이용해서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증기가 이젝터로 감으로써 이젝터에서 감압을 하면서 증기가 응축기로 들어가면 이때 이 증발기에 있는 걸 흡입함으로써 압력이 낮아짐으로써 여기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증발된 물은 분출기에서 증기와 혼합되어 응축기 내에서 냉각수에 의해 응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축기와 증발기는 기계식 냉동기와 같고 압축기 부분은 이젝터를 이용하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흡수식 냉동 방법입니다. 흡수식 냉동장치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수기는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가 증발기에서 냉매를 흡수합니다. 이때 증발기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냉매에 흡수하면 열이 발생되는데 이때 냉각수에 열교환하면 흡수 능력이 증대됩니다. 냉매는 용액 펌프를 통해 용액 발생기로 보내집니다. 발생기는 용액 펌프에서 들어온 용액 흡수제 냉매를 온수나 증기로 또는 직화열로 가열합니다. 냉매가 흡수제에 분리됩니다. 증발된 냉매는 응축기로 보내집니다. 응축기는 발생기에서 넘어온 흡수제와 분리된 냉매를 냉각수와 열교환하면 냉매가 증발기로
들어갑니다. 중발기는 응축해서 들어온 냉매가 냉매 펌프를 통하여 중발기 상부로 뿌려집니다. 냉수로 열을 흡수한 중기가 되고, 이 중기는 다시 흡수기로 보내집니다. 중발기는 내부 압력이 6.5mm 진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5도씨의 중발 냉매가 냉각수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냉방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와 달리 기계적인 일을 사용하지 않고 가열원인 중기나 온수, 도시가스 등을 이용하여 냉동하는 방법입니다. 즉, 저온에는 두 물질이 강하게 용해되거나 고온에서 두 물질이 분리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냉매와 흡수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냉매로는 물과 흡수제인 리튬 브로마이드를 용액의 흡수, 분리를 통하여 냉동작용을 합니다. 특히 물을 냉매로 하고 흡수제로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하는 흡수식은 물이 리튬 브로마이드에 잘 흡수되는 흡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중발기에서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냉매인 물이 증발하면서 중발기에 공급된 냉수 온도를 내려가게 하는데, 이 냉수를 냉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히트펌프입니다. 히트펌프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의 물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려면 펌프라는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력학 이 법칙에서 설명드렸었죠. 한 가지로 열은 그 자신만으로 온도를 낮은 곳에서 높은 온도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열의 이동에는 반드시 소요되는 열불포라는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트펌프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냉방 사이클은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중발기로 4사이클이 있죠. 여기서 응축기는 실외기를 얘기하는 거고, 중발기는 실내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방 방구를 통해서 전환을 시켜주는데, 여름철에는 중발기를 실내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난방 사이클에서는 4사이클로서 중발기에서 실외기 역할을 하는 거고, 응축기에서 실내기 역할을 해서 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펌프라고 합니다. 펌프에서 강제로 물을 위로 퍼 올리는 것도 펌프라고 하죠. 다음은 전단 냉동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두 종류의 다른 금속을 서로 연결하여 직류를 전류를 통하여 하면 양 접합 후 온도차가 생기고, 이 온도차에 비례하여 기전력을 발생합니다. 재료의 저항으로 인한 열 발생 현상 외에 접점에서 추가적인 열 전달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펠티어 효과입니다. 펠티어 효과는 물약자인 펠티어가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전기를 통하였을 때 서로 다른 금속의 양단면에 온도차가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즉 펠트 효과는 이종 금속에 전기를 주어 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방열과 흡열을 합니다. 반대로 는 재백 효과입니다. 이종 금속에 열을 주어 전기를 발생시키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발전기를 말하는 것이죠. 톰슨 효과는 동종 금속에 전기를 주어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열전 효과라는 것은 펠티어, 재백 효과, 톰슨 효과 모두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적 방법인 중기압수식 냉동기와 비교하면 전자냉동 방법은 온전하는 부분이 없어 진동, 소음, 마모가 없습니다. 수명이 거의 무한대이다. 냉매가 불필요하므로 냉매 배관 대신 전선을 연결합니다. 소요 동력이 가능합니다. 소용량으로 가능합니다. 냉동 능력은 전류에어 임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냉매입니다. 냉매는 모든 냉동장치에서 냉동 사이클을 순환하며 저온부에서 열을 고온부로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냉매 객체를 냉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매는 냉동장치에서 중발과 응축 그리고 팽창을 거치면서 냉동 효과를 얻는 작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냉동 효과 부분은 중발에서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냉매는 열을 흡수하기 위하여 중발하고 열을 방출하기 위하여 응축기의 상변화 과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변화를 하지 않고 열을 흡수, 운반, 방출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브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인은 액체 상태에서 가멸, 즉 현열을 이용하여 열을 흡수하여 방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매와 브라인의 역할은 같지만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변화를 하는 냉매를 1차 냉매라고 하고 상변화를 하지 않는 냉매를 2차 냉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냉매는 항상 1차 냉매와 더불어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중발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1차 냉매는 프레온으로 봤을 때 중발기에서 2차 냉매와 2차 냉매 브라인과 열교환하는 것입니다. 2차 냉매는 현열 상태로 하는 거고 1차 냉매는 상태 변화인 담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 냉매 구비 조건입니다. 냉동 목적과 종류에 따라 인기온도, 응고점, 분발을 물리적 특성을 따르지만 냉동기 성적 개수를 높일 수 있는 냉매가 좋은 냉매인 것입니다. 인체에 다른 물질을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좋은 냉매를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냉매는 요구 조건이 다양해집니다. 이 요구 조건에 각 성질을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임계 온도라는 것은 높은 것이 좋은 것이죠. 임계 온도가 낮으면 그만큼 압력이 높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고점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응고점이 높다는 얘기는 중발기 쪽에서 고체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냉동의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냉매는 중기압력이 대기압보다 높고 응축압력이 낮을 것입니다. 냉매 중발 온도가 냉동 사용법에 따라 매우 낮은 온도의 경우 장치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가 되므로 외부 공기에 의한 산소나 수분 침입하여 고압이 상승하고 장치 내를 부식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기압보다 약간 높은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압은 너무 높으면 냉매 누설이 되기 쉽고 각종 장치나 부품이
내압성이 높아 압축비가 증가하고 압축가스가 높아지므로 압축비가 되도록 작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즉 중발압력은 대기압보다 높고 압축압력은 낮은 것이라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냉매의 임계온도는 높고 상온에서 액화해야 합니다.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냉매는 임계온도는 높아 상온에서 쉽게 응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임계온도가 31도 정도에서 냉각수 온도를 30도 넘으면 쉽게 액화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계온도란 기체가 어떠한 압력에서도 액체가 분재 가능한 최고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계온도가 높다는 것은 응축이 높은 상태에서도 되어야 하고 상온에서 액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냉매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냉매는 응고온도가 낮아야 합니다. 응고점이 낮아야 한다는 얘기는 냉매가 굳어버리는 온도를 말합니다. 응고점이란 냉매가 굳어버리는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냉매는 목적 달성 외에 온도보다 낮아야 하는데 응고점이 높으면 냉매 유동이 되지 않아 냉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응고온도가 마이너스 70.1도로서 실제 60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고점을 낮아야지 냉매 사이클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중발 전열을 크고 액체 비열이 작아야 합니다. 중발열을 클수록 냉동포가 큰 것이죠. 냉동포가 크다는 얘기는 중발계에 열교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냉동 능력을 냉매 수용량이 감소되는 것은 장치의 배관 간경 등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설비비가 작게 들어가서 투자비가 적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냉매가 비열비가 작은 것은 암모니아로서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 설비에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비열이 크면 팽창부 통과 시 프레스가스가 많이 발생돼 실제 냉매량이 감소하고 중발기 내에 압력 소실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팽창 밸브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냉매는 중기 비열비를 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온 같은 냉매는 비열비가 작아서 압축기에서 압축 후 냉매 온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열비가 큽니다. 따라서 토축가스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압축기에 순행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열비가 작으면 압축기의 토축가스 온도를 높이지 않아 압축비를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토축가스를 낮은 상태로 하면서 압축비가 크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로 냉매는 전열 효과가 크고 점도와 밀도, 표면장이 작아야 합니다. 냉매의 전열장이 나쁘면 냉동기 열교환에 열 전달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중발기와 응축기 전열 흑대를 확대한다는 얘기죠. 전열 흑대를 확대하게 된다는 얘기는 투자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절 전달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발기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냉매의 점도가 크면 밸브를 통과할 때 유동 저항이 크게 되어 냉동 능력과 압축기의 최적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냉동 성적 개수가 작고 효율이 낮게 된다는 얘기죠. 냉매 배관의 내부로 유동할 때 액체의 마찰 정의에 의하여 압력 강화,
밀도에 비례합니다. 냉매 증기와 액체 밀도는 작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면 박력이 작아야 관 표면에 잘 적시어 전열 작용이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표면력이 작은 것은 기체 냉매이고 표면 장력이 큰 것은 액체 냉매입니다. 즉 표면 장력이 작아야지만 전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7번째로 냉매는 전기 절영 및 절연 내력이 커야 합니다. 밀폐형 압축에서는 전동기 모터와 압축기의 하우징 내부에서 밀폐되어 있으므로 냉매는 필수적으로 전기에 대한 내력이 커야 합니다. 보통 밀폐형 냉동기는 압축기 내에 모터가 들어가 있죠. 반대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절연 내력이 떨어져 절연 물질이 침식하므로 개병형 압축기에 사용됩니다. 즉 암모니아 냉동기는 모터 부분이 압축기에서 별도에 떨어져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로 냉매는 윤활유와 작용하여 냉동 작용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매가 윤활유가 잘 용해될 때 장점으로서는 윤활유가 도달하기 힘든 곳까지 윤활이 가능하답니다. 냉매와 윤활유가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또 윤활유는 회수가 용이해야 됩니다. 회수가 안 돼서 등발기나 어느 곳에 정체되면 냉매 사이클에서 영향이 될 뿐 아니라 전열 효율을 방해되는 것입니다. 초저온 냉동기에서는 오일이 온고점을 낮게 하여 윤활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윤활유의 점도가 낮아서 유압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오일이 공급이 불량하게 됩니다. 윤활이 원활하지 못하면 오일폼이라는 것은 오일 속에 거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오일폼이라고 합니다. 오일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일 워터헤마처럼 오일 해머링이 발생되어 냉동 장치에 관을 때리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겨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등을 악영향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화학적 성질입니다. 냉매는 화학적으로 안정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냉매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양호하고 어떠한 사용 온도에서도 안정되어 화학적인 분해가 없어야 합니다. 냉동 오일이 또는 수분 등 다른 가스들과 접촉하면 화합해서는 안 됩니다. 수분 같은 경우는 오일 부분과 냉매 부분에 동결이라든지 또 다른 가스 유분 같은 경우는 탄화되어 어떤 전열효율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수분이나 다른 가스들이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아야 하며 재료 부품을 침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냉매는 동과 62% 이상의 동을 부식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열단결이 좋은 구리 대신에 스테인리스 강이나 강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레온 냉매는 마그네슘 2% 이상이 함유한 알루미늄 합금이나 인조 고무를 부식시킵니다. 반대로 프레온 같은 경우는 천연 고무를 부식시키죠. 인화성, 폭발성이 없어야 합니다. 암모니아 냉매는 가연성, 독성이므로 누설 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소형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건물이나 대형 선박, 차량 등에서 사용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냉매의 기타 요구 성질입니다. 요구 성질은 상식적인 것으로서 첫 번째, 독성 및 자극성이 없을 것,
악취가 없을 것, 돛을 지어도 저장품 및 자연환경에서 피해가 없을 것,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은 환경 문제가 유발하지 않을 것, 소요 동력이 적고 자동 운전이 유명할 것, 유명하고 가격이 쌀 것,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상 냉매의 기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냉동, 풀에온 냉매와 암모니아 행동에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